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부도 지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뭘? 서울 집값을.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의 양상이 뭐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뭐 엄청나게 지금 급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파가 0.71%, 강남 0.51%, 서초 0.45%. 강남구가 토제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얼어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웬걸 굉장히 미열이 아니라 고열로 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비교적 주거 환경이 좋은 마용성도 0.4% 넘어버리고요. 이거 허들을 넘어버리는 거야. 강동구도 0.5%. 비교적 강남과 가까이 가려 하는 지역들마다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열기로 번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고, 공급 드라이브를 이재명 정부에서 확실하게 걸 것이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줬습니다. 지금 뭐 묶여있는 공급처만 풀어줘도 어느 정도 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이 공급 이 기간들이 굉장히 이 속도감 있게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선제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이건 더 집값을 더 등떨미 들듯이 밀어 올리려는 어떤 그런 느낌적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이 새 정부도 참 난감하겠어요. 이제 막 정권을 잡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불장이 막 불꽃이 화염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 이 불길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강남 상구 마용성 이 쌍두마차가 다시 시동을 걸고 엔진을 본격적으로 과열시키게 되면, 이렇게 지금 용오름처럼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더라도 서울이 쭉 하고 고개를 들고 있죠. 0.26% 정도. 이렇게 되면 이게 견인력 역할을 해서 나머지 뭐 수도권 지방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막강한 어떤 파워를 발휘를 하게 되는 건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3% 올랐지. 수도권은 직전주 변동률 0.05%에서 이번 주 0.09%로 상승폭을 키울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야 뭐 전반적으로 다른 여타의 지역 이 집값들도 뭔가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미열이 슬쩍 계속해서 고열로 번지기 시작하면 이거 알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집값 이 상사병 때문에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참 오명을 뒤집어 썼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펄펄 끓는 집값 속에서도 무조건 틈새는 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유사 이래로 강남권에서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일반 분양 물량이 그래도 좀 돼요. 잠실 르엘 같은 경우는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해 있는데 분양 예상 물량이 219가구, 그러니까 200가구가 넘는다는 건 굉장한 물량입니다. 보통 뭐 한 50가구 밑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나오는 뭐 신축 아파트들은 대체로 다 50가구를 넘어서고 있어요. 잠실 르엘은 롯데캐슬의 하이엔드 브랜드,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 고급진 어떤 이 브랜드 마크를 달고 있는 건데, 르엘 하면 뭐 일단 뭐 롯데월타워와 좀 비견되는 어떤 아주 고급진 이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당첨만 딱 되면 10억 차익이라는 어떤 갭을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200가구 이상 나온다는 건 굉장한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일단 강남 분양하면 쫄잖아 사람들이. 내가 저 천문학적인 현금을 어떻게 내가 동원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이 현금 동원에 대한 고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건데 아예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일단은 이 기본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 생긴다는 건 이후에 전세 보증금을 좀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몇 년간 차곡차곡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축적을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이런 상급지들은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잠실루엘은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교집합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송파의 가장 핵심적인 센트럴한 그런 어떤 포지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첨만 되면 깃발만 딱 꽂기 시작하면 뭐 엄청난 자기 집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굉장히 확대될 수 있을 그런 전망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가격이 중요한데 84제곱 기준으로 18억에서 19억 정도. 근데 이게 송파의 센트럴한 입지 치고는 지금 비강남권에서도 20평대가 11억에 나오잖아. 근데 84제곱 34평 기준 분상제가 딱 적용됐기 때문에 18억에서 19억 정도 나온다. 어마무시 높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1억도 지금 버거운판에 이게 18, 19 정도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이 집값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진짜 엄청난 집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회로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격차가 주변 시세하고 너무 많이 나기 10억 이상 기본적으로 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내가 계약금 물고 어느 정도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경매로 넘어가는 어떤 악순환은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뭐 30억 가까이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잠실 리엘이 18억, 19억대 나오면 당첨되자마자 10억 이상 정도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윳돈이 마련이 되고 또 전세보증금, 세입자를 들이면서 계약금, 잔금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동성 있게 자금 회전을 하게 된다면 또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가치 확장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무주택자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감을 가지시라. 무조건 강남 분양하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서울에서도 집 사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신매덕하는 내가 강남 앞. 근데 일단은 부동산의 어떤 이 중심은 정말 현금 부자들이 꽉 쥐고 있는 그 체계 안에서 청약을 통해서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옆구리를 좀 태클 걸 수 있는 좀 발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이 분양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르엘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 밑에 있는 롯데캐슬, 리버슨 SKB 롯데캐슬이 이번에 무순위 줍줍을 냈었죠. 30채. 근데 여기서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또 발생했다라는 말도 들려오기 때문에 다시 무순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르엘 분양하고 또 롯데캐슬이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3구제곱이 5억대, 4구제곱이 6억대, 5구제곱이 8억, 여기 30평대가 10억 정도. 중하역 부근이라서 조금 뭐랄까 너무 분양가가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도 많았어요. 근데 84제곱이 10억대라는 건 지금 비강남권도 뭐 10억 이상 나오는데 20평대가 지금 30평대가 10억이면 어느 정도 계산기가 좀 두드려지죠. 뭐 액면적인 어떤 가격 비교를 하자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도 중랑구에 위치해 있는데 거의 뭐 12억 1천만 원 정도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물로 나온 어떤 물건들은 한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3, 4억 정도의 시세 갭이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확실히 르엘의 하위 뭐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롯데캐슬이지만 서울에 있는 롯데캐슬은 어마무시한 어떤 선호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롯데캐슬 너무 좋아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롯데캐슬 하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분양을 청약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6천 명이 모였던 어떤 굉장한 어떤 경쟁력이 있었는데 아마 두세 채 더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뭐 입지는 굉장히 좋죠. 중하역이 뭐 엎어지면 코다할 대로 아주 가까운 그런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르엘, 롯데캐슬, 르엘 분양 놓치지 마시고 롯데캐슬 무순위 나와도 놓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무순위는 누가 할 수 있다? 무주택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상제 아파트 역시도 유주택자 못해. 무주택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가두리 안에서 내가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도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강남권 아파트 아크로드 서초죠. 여기도 일반 분양 물량이 뭐 거의 20세대, 30세대 되지 않을까 했는데 56가구나 됩니다. 1161가구에 비해서는 뭐 터무니없이 부족한
일반 분양 물량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50가구 이상이면 많은 편이에요. 강남구에서. 이 아크로드는 이 편한 세상 브랜드다. 그죠? 이 편한 세상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드. 서초. 84제곱은 이 잠실 리얼보다는 더 비쌉니다. 23억에서 한 24억 정도. 같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데 워낙에 주변 이 시세가 잠실 리얼보다 더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높아지는 거야. 분양가 상한제 이 적용을 해도. 그래서 23억, 30평대 23억, 24억 하면 진짜 아유 이거 뭐 할 말이 없네. 그냥 쇼윈도 이렇게 명품 들여다보듯이 그냥 분양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스킵하면 딱 좋은 그런 어떤 곳이기도 한데 서초 그랑자이가 38억 9천. 와, 어마무시하네요. 서초 그랑자이 1년 사이 이렇게 또 올랐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찍어 놓으면 그리고 일단 내가 킵하기 시작하면 집값은 오른다라는 어떤 이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한 신념이에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과열된다는 어떤 느낌적 느낌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훅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강남 상구는 그 여파가 좀 적겠지. 좀 시간차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23억에 나와도 38억이면 뭐 거의 15억 정도의 이 시세 갭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금만 어느 정도 내가 확보가 됐다면 충분히 무주택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도전할 수 있는 곳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뱅뱅사거리 강남역이 이제 딱 지척에 붙어 있어서 워낙에 뭐 강남에서 가장 좋은 어떤 교통 환경을 가진 강남의 모든 생활권을 그냥 한 번에 하고 그냥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빨대 입지죠. 빨대 입지. 그냥 빨대 딱 꽂아놓고 강남의 모든 입지적 장점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 편한 세상, 아크로드는 이 편한 세상 브랜드다. 그럼 또 이 편한 세상 무순위가 나와요. 이 편한 세상 송파 센트럴 작년에 무순위 나왔었지. 여기 무순위 또 나와. 서울특별시 거주자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무순위 줍줍을 받게 됩니다. 여기가 84제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9억 8천. 야, 진짜 서울 아파트는 무순위가 나와도 그냥 8구예요. 8구. 이제는 이게 완전히 그냥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참 씁쓸한 면을 좀 그런 어떤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편한 세상 송파 센트럴 이 자체 시세는 지금 매물이 16억 정도입니다.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네. 야, 지금 뭐 분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뭐 송파라는 이름을 딱 달고 있으니까 그냥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우습다 이거지 그냥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순위 줍줍에도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게 초기 분양가잖아 거의. 그죠? 10억대 아래. 또 송파야. 그래도 여기 좀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고 30평대. 그죠? 16억 3천 정도의 어떤 매물이 나오니까 충분히 어떤 무순위 줍줍으로서의 어떤 경쟁 가치 또 확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천역이 굉장히 가까운 편이고요. 일단은 뭐 입지 하나는 또 송파에서는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송파의 센트로는 아니야. 약간 이 마천 쪽은 좀 옆에 비껴간 그런 어떤 이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송파 생활권 무시 못하죠. 그리고 또 한 곳 OTL4래가 분양을 합니다. 88가구. 팔팔하네 그냥 OTL4래. 무슨 과자 이름 같아요. OTL4래. 여기가 더샵에서 나온 브랜드입니다. OTL4래. 여기가 더샵에서 나온 브랜드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죠. OTL4래. 6월 26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 개시라는 구체적 일정을 지금 밝힌 곳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 모집 공고가 나오겠네요.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적용이 된 곳입니다. 84제곱 30평대 기준 25억 원. 그러니까 강남이니까 이제 뭐 아니 무덤덤하다 이제 20억 원 넘는 분양가라 말해도 이제 무덤덤하다. 예. 근데 최소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곳.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가 평당 1억 원 정도 거래된. 성동구 성수동은 분양이 거의 10년 상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구축들이 빽빽했고 여기 아이파크 리버포레는 장미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성수동에 위치해 있죠. 33억 합니다. 야, 마용성의 이 끝자락 마지막 퍼즐이 되는 이 성수동 성수가 거의 뭐 강남 수준이죠. 그래서 뭐 25억 정도 나와도 지금 33억 2천에서 매물이 한 35억까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10억 충분히 그냥 당첨되자마자 그냥 시세 갭이 생기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서울 숲역이 뭐 엎어지면 코 닿을 대로 뭐 딱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뭐 여기 당첨만 된다면 뭐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내 집 마련의 진입로를,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샵 브랜드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띠에르 포레, 같은 더샵이야. 여기도 무순이 집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뭐 아주 일거에 뭐 어마무시한 어떤 이 서울의 줍줍 단지들이, 또 분양 단지들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것만 좀 아시면 되겠고, 더샵 둔촌 포레가 무순이 집집이 나오는데 여기도 뭐 워낙에 입지가 굉장하니까 뭐 12억, 13억 정도 하는 그런 어떤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체 시세를 보시면 둔촌동 더샵 둔촌 포레가 16억 7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3, 4억 정도의 어떤 시세 차익, 시세 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뭐 좋은 곳이고, 중앙보훈병원역이 그래도 빠른 걸음으로 가시면 한 7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정도.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둔촌주공과의 어떤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일단 둔촌 들어가잖아, 둔촌.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뭐 1년 사이 6, 7억 올랐다고 했는데 여기도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랐습니다. 초기 분양가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무순이 줍줍 단지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 나오는,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 바로 밑에 있는 롯데캐슬, 이편한 세상, 그리고 더샵, 이 무순이 줍줍 단지들 좀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면 아마 이런 어떤 이 분양 단지들이 굉장히 좀 꿈틀거리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서울 집값 불길 번질라, 이재명 정부 집권 첫 부동산 규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너무 지금 막 들썩들썩 거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좋아지죠, 자본시장 좋아지죠, 경제구조도 상당 부분 좀 획기적으로 다시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도 자연스럽게 지금 들썩거리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켜보든지 아니면 확실한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인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어떤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특별히 중강남이라 부르는 과천이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죠. 과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이 무려 4.6%로 가장 높았어요. 그 정도로 뭐 강남하고 좀 가까웠으니까. 또 여기 과천은 또 4년 전에도 로또였던 과천 제이드자에 줍줍이 나온다는 또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분양가가 어마무시 싸잖아. 4구제곱 4억, 또 5구제곱 5억 원. 말이 됩니까? 과천에서. 레미안 슈즈가 지금 얼마인데? 16억인데 20평대가. 여기 당첨만 되면 또 10억 넘는 또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세 갭이 충분히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떤 부동산 규제 카드가 나올지, 아니면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무수히 분양의 분상제 가격을 달고 있는 곳, 그리고 무순이 줍줍, 그 하위 브랜드에서 나오는 또 줍줍 단지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신다면 분명히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번 달과 다음 달 걸쳐서 강남 3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들,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일단 한번 찔러본다 라는 생각으로 좀 잘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더불어서 나오는 이 무순이 줍줍 단지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좀 확실하게 좀 집중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잘 준비하신다면 좋은 기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빠 한번 투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